2025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르고 지나가면 아쉬운 브랜딩 사례들을 소개하는 연말 특집 코너 연말 결산 1편에 이어서 2편입니다. 바로 가시죠. To some place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나 혼자 가도, 우리가 가도, 함께 여러 사람이 가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충격적이죠? 제가 영국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이런 되도 않는 영어 쓰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CJ 어르신들이 이런 거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하긴 한국에서만 이상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죠? 무튼 우리는 실제로 to some place라고 풀네임을 부르지 않잖아요. 그냥 to some이라고 부르죠. 그래서인지 이번에 to some이 강남과 안국에 to some 2.0 카페를 열면서 로고를 그냥 진짜로 공식적으로 to some만 박았어요. 이게 2.0이라고 표현을 해서 앞으로도 to some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매장인지 약간 스타벅스와 스타벅스 리저브처럼 별도의 상위 브랜드인지 애매하지만 이름에서 특별히 고급화 수식어가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to some place를 to some으로 부르겠다는 선언으로 보입니다. 올리브영도 우리가 하도 올영이라고 많이 부르니까 올영 세일 같은 곳에서 올영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 거죠. 소비자 친화적인 결정이라서 이질감이 없는 게 장점이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만 남기는 전략. 그런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여전히 좀 그렇다던데. 야놀자가 리브랜딩을 했어요. 이제 야놀자라는 이름 말고 놀이라는 통합 브랜딩을 했어요. 인터파크 티켓, 투어 이런 거와 함께요. 기존의 발랄한 이미지나 브랜드 색상은 다 삭제했죠. 붉은색과 정반대색을 사용하고 이미지로 되게 차갑게 180도 바꿨어요. 이 정도면 야놀자의 이미지를 버리고 싶다는 의지예요. 그도 그럴 게 야놀자는 처음에는 모텔 잡는 앱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이름도 약간 야놀자, 하여튼 근데 그 이미지가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야놀자는 사업을 확장하면서 예전부터 계속 이 모텔 앱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어 했어요. 그치만 그들의 전신이자 핵심 수입원이었으니까 유지를 해오다가 이제는 사업이 확장하고 인터파크 인수 등을 하면서 모텔 이미지를 벗어 던져도 충분히 수익 다각화가 된 거죠. 모텔 앱이 종합 여행 문화 대기업이 되고 싶어하는 의지를 표현했다. 올 하반기 네이버가 진짜 열일을 했습니다. 2025년 가장 열일한 회사상을 수상하자면 네이버예요. 네이버 블로그도 원래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리뉴얼했고요. 네이버 지도도 이랬었는데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이버 밴드도 이랬었는데 이렇게 바꿨어요. 최근 한두 달 동안 각 서비스 리브랜딩 결과물을 하나씩 공개했어요. 방향성도 결과물도 그렇고 런칭 시기도 다른 거 보니까 각각의 서비스를 따로따로 잡고 디자인한 것 같죠. 마침 최근에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자기네 서비스를 싹 다 리디자인 했는데 오히려 서비스 간의 통일성을 강조했거든요. 서로 더 비슷해지게.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가 있긴 해요. 너무 비슷해서 이제 뭐가 뭔지 구별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게. 반면에 네이버는 각 서비스가 각각의 개성을 찾아 나가는 것 같죠. 방향성이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구글과 마소와는 정반대로 네이버라는 통합 브랜딩을 죽이고 각 서비스의 특징에 더 집중한 결과물이에요. 어느 회사의 전략이 더 잘 들어맞아 떨어질지 같이 지켜보시죠. 그런데 블로그랑 밴드는 둘 다 B로만 쓰여져 있어서 앱 키울 때 조금 헷갈리겠어요. 다음도 로고를 바꿨어요. 되게 밝은 느낌이었는데 알파벳들이 고유의 색을 잃고 한 줄로 정렬을 했죠. 차분해진 느낌이에요.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의 튀는 색상들에서 짙은 푸른색 로고로 통합을 한 건 다양한 콘텐츠와 이용자의 의견이 하나로 모인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을 한 개의 색으로 통일했다는 건 납득되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하필 요즘 너무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안 좋은 소식과 카카오가 다음을 파는 거 아니냐는 흉흉한 소식까지 들리니까 진짜 이게 원래 다음의 기운 빠진 버전처럼 보이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채로운 색이 어두운 색으로 일원화되는 건 통합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개성의 사라짐, 획일화라는 부정적인 느낌도 있거든요. 듀렉스 아시죠? 얘네가 오랫동안 이런 로고였는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얼마 전에 이런 로고로 바꿨거든요. X를 강조하고 막 뻗어나가는 확장성이 느껴지죠? 멋있죠? 그런데 말이죠. 얘네는 콘돔 회사거든요. 그 막 뻗어나가는 것을 잘 막아줘야 하는 게 얘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잖아요. 갑자기 그것을 벗어 던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실제로 매출도 떨어졌었대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다시 씌웠습니다. 역시 좋은 브랜드 디자인은 회사의 맥락을 잘 파악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냥 멋지고 예쁘게 만든다고 장땡인 게 아니에요. 어린이도 이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제네시스가 고성능 모델 마그마를 출시했죠. 로고도 같이 공개했어요. 한글 마그마의 초성을 사용해서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런칭을 했어요. 기하학적인 도형처럼도 보이지만 마그마의 초성을 딴 것은 우리 한국인은 알아볼 수 있죠. 예전에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을 할 때 영어로 리브랜딩을 하면서 한국적인 요소를 지우는 게 트렌드였어요. 하지만 K컬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최근에는 점차 한국적인 것을 애써 지우지는 않는 풍토가 생긴 것 같아요. 국가 브랜드의 가치도 올랐고 한국적인 것이 이제는 세계 시장에 매력있게 보이기 때문이겠죠. 제네시스가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디자인으로 녹여낸 점에서 한국인으로서 감동이 있었어요. 나중에 국가 브랜딩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풀어볼게요.
요즘 연이은 로켓 발사로 열일 중인 대한민국 우주항공청 로고는 이런데요. 최근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원래 정부 로고를 사용했었어요. 정부가 2016년 모든 국가행정기관에 정부기를 적용했었어요. 국방부와 검찰청, 경찰청 등 8개의 기관만 자체 로고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우주항공청도 이제 좀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개발을 했는데 이거 너무 미국 우주항공청 나사 로고 같지 않나요? 꼭 저렇게 A 아래를 비웠어야 했을까요? S의 조형도 그렇고 누가 봐도 나사를 모티브로 작업했다는 게 느껴지죠? 더 잘할 수 있었잖아. 락앤락 아시죠? 집에 하나 정도는 있을 텐데요.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세련되졌습니다. 그리고 엔드의 표시도 실제 발음처럼 그냥 N으로 표기하게 됐고요. 되게 깔끔하고 정갈해서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정갈해 보이니까 위생적이어 보인다는 느낌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억자 표시가 락앤락의 대표 상품 제품을 밀봉한 상태에서 모티브를 갖고 온 것 같아서 맥락도 보여요. 방향성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단순화를 시키다 보니까 기억이 그렇게 보이기 쉽지는 않을 수 있죠. 비슷한 완전 다른 분야의 기업 로고들도 종종 이렇게 생겼고요. 예전에 헤리티지를 대부분 제거하면서 소비자들이 사실상 새롭게 인지해야 하는 로고가 되었네요. 남양이 로고를 바꿨어요. 원래 로고도 재미없고 이렇다 할 인상적인 것은 없었는데 이젠 더 재미없어졌죠. 그나마 있던 빨간 원도 제거했어요. 얘네 로고를 정말 성의 없이 만든 것 같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양은 황씨 사건부터 본사 갑질 논란 등으로 불매운동이 일던 회사잖아요. 국내에서 유통하는 남양유업 제품에서 남양 로고를 빼는 게 제품 판매에 더 도움이 되는지 로고를 숨기거나 표시하지 않았던 적도 많고요. 기업의 크고 작은 안 좋은 이슈들로 기업의 이미지가 나락을 갔는데 기업 로고가 당당할 리가 있겠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무튼 예전 로고를 잊어줬으면 좋겠는 마음, 이제 우리는 좀 달라져 볼게 하는 마음, 그렇지만 또 이번 로고도 크게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는 복잡한 마음을 담아서 로고를 리뉴얼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보면 의도대로 잘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한국섬유인증이라는 인증 마크를 리디자인했어요. 이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단을 인증하는 마크예요. 원래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C과 K를 합친 것 같고요. 전체적인 모양은 옷의 태그 같은 느낌이죠. 새로운 로고는 직조된 원단을 연상시키는데 그 안에 한국섬유 국문을 조형적으로 녹여내었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한글 조형을 뻔하지 않게 가져갔다는 점에서 참신하고 좋았어요. 이런 인증 마크를 디자인하는 것은 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로고 타입을 쓰기 힘들고 하나의 심볼처럼 직관적으로 하나의 덩어리감이 있게 만들어내야 하는 관습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 불문 국내 인증 마크는 K를 활용해서 단순화하는 사례가 많죠. 제네시스 마그마와 마찬가지로 국문을 사용해서 나름대로 참신한 디자인을 한 점에서 다른 것 같네요. 올해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의 절반 정도 소개한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3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브랜드 아카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